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소은입니다. 오늘은 진통제로 인한 속쓰림 해결법에 대해서 태재웅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과 전문의 태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절염이나 통증으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드시다가 속이 쓰리다면서 내과를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꽤 많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무릎 통증 때문에 처방받는 소형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소형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 15에서 60%에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15에서 30%에서 위궤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드물지만 출혈 같은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다가 속이 쓰리다, 명치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내과를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약을 끊는 것보다 환자분의 통증 조절과 위장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조금 줄었으니 속 아픈 약은 그냥 끊자면서 진통제를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선택이 치료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흔합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통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임의로 중단하신 뒤 다시 통증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관절염처럼 만성적인 질환은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간에 끊게 되면 염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프니까 끊는다가 아니라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증에 소염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위장에 부담을 주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몸속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물질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위점막을 지켜주고 위산으로부터 손상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소염 진통제가 이 보호 기능까지 같이 억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 점막이 약해지면서 속쓰릴 위염, 심하면 위궤양이나 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위장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필요하면 위 보호제를 같이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속쓰림뿐만 아니라 명치가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느낌, 심지어 뭐 밤에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염 진통제가 원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위장을 괴롭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속이 쓰리다는 느낌뿐 아니라 위 점막이 전반적으로 예민해진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산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명취부의 답답함,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위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나 팽만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직접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환자마다 위장 상태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약 조절이나 위장 보호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장 불편감을 참고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거나 방치를 한다면 위장관에서는 어떤 문제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음. 초기에는 단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런 증상을 참고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 위점막의 손상이 점점 누적됩니다. 그 결과로 위염이 악화되고 위궤양, 십이지향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출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검은색 변이나 토열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
소염진통제에서는 소장이나 대장점막의 염증 손상을 유발해서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이나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을만 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약 조절이나 위 보호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통제와 함께 위장 보호약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어떤 계열의 위장약들이 사용됐나요? 네, 기존에는 위를 보호하는 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산을 줄여주는 약, 다른 하나는 위 점막을 직접 보호해주는 약입니다. 위산을 줄여주는 약은 위산 자체를 낮춰서 자극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점막 보호제, 위 안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위를 덜 상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어 온 약들이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분명하지만 환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는 복용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복약의 편의성 면에서 보면 기존의 위산 억제제는 식전에 맞춰 복용해야 했던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하루 이틀, 수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도 바로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위산을 억제하는 방식이 다른 새로운 계열의 약들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위장약과 비교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특히 관절이나 척추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맞춰 약을 드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용되는 위산 억제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해서 진통제 복용 패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의학적으로는 피캠 계열이라고 하는데 위산 분비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억제해주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 먹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관절 척추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위산 억제제는 식전에 맞춰서 복용을 해야 했고, 피캡 계열의 약은 비교적 편하게 복용할 수 있겠네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위산은 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의 위산 억제제는 이 과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다면 피캠은 위산이 나오는 통로 자체를 직접 차단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환자분 입장에서는 효과는 빠르고 복용은 편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관절염이나 통증 치료를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속이 아프진 않은데 미리 위를 보호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환자분들에서 위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산 억제제들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속이 괜찮은데 꼭 같이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소염 진통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위 점막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정 기간 이상 복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으로 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과거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었던 분들 또는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장관 부작용 위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가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최근에는 위산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억제해주는 약들도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속이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아무래도 속이 상한 뒤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예방적 차원에서 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것입니다.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줄여서 위 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 상태에 맞게 진통제 자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위장 부담이 적은 약을 선택하거나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용 방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공복을 피하고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위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염 진통제를 복용 중인 시청자분들께 통증 치료도 위장 건강도 함께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통제는 혼자 판단해서 끊거나 조절하기보다는 위장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주셔도 통증 치료도 놓치지 않고 위장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